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파서 전해드립니다. 예, 전해주실 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탐정 코너를 시작하신 뒤로는 네. 뉴스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PD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직업상 한쪽 입장에 서는 게 대부분인데 이 뉴스를 보면서 진상이 뭘까? 진실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무거운 책임감 느끼실 것 같아요. 할 때마다 화제가 돼서. 예. 뉴스가 요즘 보기 괴로워졌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집요하게 파야 해서 바로 그 눈으로 손탐정이 오늘 골라온 그 사건은 뭡니까? 네. 황우석 박사와 제주대학교 연구팀 사이에 매머드 복제 분쟁입니다. 매머드 복제. 일단 네. 매머드 복제가 뭐야? 여기부터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황우석 박사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논란 후에 재기를 위해서 매머드 복제에 도전합니다. 2012년에. 네. 그런데 2015년에 황우석 박사가 아니라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매머드 세포 복제 배양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황 박사가 아니라 제주대 박 교수 팀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황 박사가 제주대 팀을 고소했고요. 최근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제에 성공한 체세포라면서 제주대 연구팀이 검찰에 제출한 세포가 사실은 매머드가 아니라 생쥐세포로 밝혀져서 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박사가 제주대 팀이 성공했다는 그 연구물, 그 성과물 내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매머드가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 생쥐였다는 둥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저는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간략하게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 사건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신 거네요. 매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하나하나 보죠. 매머드 복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매머드가 이미 4,000년 전에 멸종했죠. 예. 코끼리 비슷한데 이제 더 크고요. 또 털이 가득 나 있는 그런 모습의 동물입니다. 뿔이 이렇게 양쪽으로 쭉 있는 그 커다란 코끼리. 이게 예전에 일본식으로 맘모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매머드의 사체가 빙하나 땅 속에 얼어붙은 상태로 종종 발견됩니다. 맞아요. 네, 여기에서 추출한 세포를 복제해서 멸종된 매머드를 되살리기 위한 연구를 황우석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맘모스를 다시 되살려보겠다. 4,000년 전에 사라졌다든 멸종됐다든 그 맘모스, 매머드를 복제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황우석 박사가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시베리아에 가서 매머드 조직을 채취했고요. 예. 그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 핵을 코끼리 난자에 이식해서 복제 배아를 만들고 이걸 코끼리 자궁에 착상시켜서 출산하는 방식으로 매머드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황 박사가 2012년부터 시도를 했어요. 계속 연구했어요. 하지만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2015년 3월에 이 문제의 제주대 연구팀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팀에게 매머드 조직을 제공합니다.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그 매머드 조직 샘플 그거를 다른 팀한테 아까 몇 개 팀이라고 그러셨죠? 7개 팀으로 알려졌죠. 팀에게 줬어요. 연구를 해보라고. 네. 그래서 연구가 개시되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즉 2015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매머드 체세포 복제 배양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아니 황 박사가 3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걸. 네. 제주대 박 교수 팀이 한 달 만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황 박사가 조직 샘플 제공하고 그걸 받아서 제주대 팀이 성공시키고 대단한 성과를 내고 그러면은 같이 공동 연구가 아주 좋다라고 끝나면 됐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법적 분쟁까지 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성과냐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누구의 소유물이냐를 놓고. 그렇습니다. 결국 황 박사가 제주대 연구팀을 고소하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황우석 박사가 제주대 연구팀에다 매머드 조직 샘플을 넘겨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 과정, 그 단계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대 팀을 이끈 박세필 교수와 황우석 그 박사가 예. 평소에도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줬다. 그래, 우리 받았다까지는 말이 맞는 건데. 그렇죠.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많이 다른데요. 우선 황우석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황우석 박사 소유의 매머드 샘플을 연구를 위해 제공해줬던 것이다. 그 결과 제주대팀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도 전적으로 황우석 박사팀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머드 조직 샘플 안 줬으면 이 연구 결과가 나왔겠느냐. 체세포 복제가 가능했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다. 네. 제주대 팀은요? 네. 반면 제주대 연구팀은 다른 주장인데요. 황 박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그래서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대 연구팀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까 황 박사는 이게 오롯이 내 거다. 내 결과물이다 이거고. 네. 제주대 팀은 공동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황우석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예. 투자 유치라든지 예. 뭐 공동 성과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제주대팀이 강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서 막 다투다가 횡령하고 공갈미수 혐의로 황 박사가 제주대 팀을 고소한 거죠. 그렇죠. 예. 검찰에서 이 연구가 누구 건지 소유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까 이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또? 네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요. 예. 황우석 박사의 고소 요지가 이런데요. 첫 번째, 연구를 위해서 제공했던 황 박사 개인 소유 매머드 조직 샘플을 돌려주지 않는 건 그게 횡령이다. 아, 그러니까 막 싸움 다툼을 하다가 그러면 내 매머드 조직 샘플 내놔라고 네. 했는데 뭐 안 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안 줬을 수도 있고. 네. 그러자 그럼 이건 횡령이다 라면서 횡령으로 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과 공유 등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복제 배양에 성공한 세포를 폐기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제주대 팀이 이게 공갈미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요. 예. 고소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반전이 하나 벌어지죠. 네, 검찰이 그 참고 자료로 제주도팀으로부터 배양에 성공한 매머드 체세포를 제출받아서 도대체 이게 매머드가 맞는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매머드가 아니라 생쥐의 세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놓고 싸웠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검찰이 이제 참고하게 좀 그거 내놔보시오. 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네. 매머드 체세포가 아니라 생쥐가 나온 거예요. 황당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일단 황우석 박사가 고소한 그 고소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 횡령하고 공갈미수하고는 어쨌든 관련이 네. 없다. 그래서 수사를 종결을 했고요. 제주대 연구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누구의 것인지 예. 또 왜 도대체 생쥐 세포가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횡령하고 공갈미수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은 조사를 하는 거니까 결국 검찰에서는 그 체세포 매머드 복제했다는 게 결국 성공한 건지 아닌 건지 왜 생쥐가 나왔는지 이건 가리지 않았고요. 게다가 연구 성과도 이 사람 거냐 저 사람 거냐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와, 참 하여튼 복잡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매머드인 줄 알았는데 생쥐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이렇게 그냥 연구 성과를 둘러싼 분쟁으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본 이번 사건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검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과학계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네요. 예, 횡령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적으로 가려줬지만 네. 과학계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샘플이 도대체 왜 매머드가 아니라 생쥐였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과학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실수로 잘못 제출된 거라면 다시 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대 팀이 매머드 조직을 내야 되는 건데 실수로 생쥐 조직 갖다 낸 거면 다시 내면 되잖아요, 정말. 네, 간단했죠. 간단하죠. 네, 그런데 제주대 연구팀은요. 복제 배양에 성공한 매머드 체세포를 이미 모두 폐기한 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매머드 체세포 복제 성공하면 대단한 건데. 엄청난 일이죠. 그걸 왜 폐기했대요? 네, 이게 제주대 연구팀의 주장인데요. 예. 외국에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이 매머드의 세포 조직을 들여온 것, 국내로 들여온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아, 실제로 불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 몰래 들여왔다면 불법인데. 뭐 고대 생물 이런 거를 허가 없이 들여오면 불법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온 조직 세포를 복제했다. 예. 복제한 결과물도 결국 불법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폐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뒤늦게 알고 폐기했다? 네. 겁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현을 통한 검증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요. 예. 그런데 세계 최초의 이런 값진 성과물을 전부 폐기했다?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뭐 논문 같은 건 안 남아 있어요? 논문도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네, 논문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체세포 복제한 것도 없고 뭐 논문 같은 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네. 그건 세계 최초의 결과물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거를 검증할 만한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희한한 게 제주대 팀이 체세포 복제에 성공했다, 매머드 복제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국내외 기관 두 곳에다가 인증받았다라고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검찰에 샘플을 제공하기 전에 국내에서 한 번, 또 해외에서 한 번 인증받았는데 예. 그때는 전부 다 이게 매머드 세포로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게 제주대 측의 입장이죠. 예, 예.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있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있었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네. 여기에서 제주대 연구팀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황 교수 팀은 판정 불가였습니다. 이걸 보자면은 제주대 연구팀의 주장이 다 사실 아니냐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자체에도 한계가 있고 또 당시에 검찰의 수사 대상은 횡령 등의 범죄 사실 여부를 밝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매머드냐 생지냐 성공했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물었을지 안 물었을지 질문 문항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검찰이 뭘 물었을지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주도 연구팀이 진실 반응이 나왔는지를 저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에서 우린 진실이었다. 이 말 하나 가지고 매머드도 성공했다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제주대 팀이 언론에 처음 공개할 때 네이처지에 논문 게재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게재하겠다예요? 했다예요. 게재하겠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이 없는데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예. 과학자는 논문으로 말합니다. 말하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렇게 복제 배양에 성공했다 매머드를 이렇게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 정작 논문은 없다? 예. 과학계에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검증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건지 작성하지 않은 건지 예.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계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계에서의 논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본 이번 사건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2004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떠오른다. 그때 그 사건이 또 떠오르세요? 네. 당시에 세계 최초다. 노벨상도 가능하다. 앞으로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거다. 화려한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화려한 정도가 아니었죠. 엄청났죠. 네. 전 국민이 다 믿었습니다. 그럼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예. 줄기세포 논문은 조작된 거였고 또 복제소는 논문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과학자의 연구인데도 충실하게 논문이나 실험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언론 발표부터 하고 투자 유치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열중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언론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예. 정부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한다.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네. 이제 가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뭐 해프닝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쇼에 우희종 교수가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서울대 수의학과 학장입니다. 우희종 학장. 과학적 성과에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연구윤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구윤리는 무시하고 과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고요. 우리 과학계를.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검찰이 제주대 연구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자 특정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바로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 워낙 복잡해서 여러분께 꼼꼼하게 이 부분을 보십시오 하고 짚어드렸습니다. 손소 탐정님, 네. 손소 변호사 고생하셨고요. 괴롭더라도 뉴스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더. 네, 같이 보시죠.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정 손소 변호사였습니다.